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제가 얼마 전에 이 15큐브 어항을 세팅하는 법을 한번 올려드렸었는데, 제가 사실 이 어항을 세팅하고 꽤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이번 봄쯤이었나? 그때쯤 세팅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지금 거의 4달, 5달이 지나도록 환수나 물 보충 이외에는 별다르게 관리를 해준 게 없어서 지금 어항 상태가 약간 더럽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이끼도 껴 있고요. 물잡이도 거의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진행을 했거든요. 아무 생물도 안 넣고. 그래서 오늘은 이런 이끼들 제거하는 방법이랑 그 다음에 앞쪽 어항 부분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거에 이어서 뒤쪽 선프도 어떻게 한 번씩 청소를 해주어야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설명해 드리고자 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지금 먼저 일단 잠깐 수조 소개를 하자면은, 어항 이 안쪽에 저 뒤쪽에 니모 한 마리가 숨어 있는데요. 꾸준하게 잘 살고 있고, 자, 이쪽 앞쪽으로 지금 보이네요. 그리고 이 벽 쪽으로는 스타폴립이 열심히 벽을 타고 번지고 있어요. 수류가 적당히 있어서 그런지 번식도 잘하는 것 같고요. 여기 가운데 보이는 성냥락도 제가 직접 만들어서 넣어준 건데, 군데군데 이렇게 버튼들도 붙여놓기도 했고, 이쪽에 머시룸도 붙여놨고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생물들이 살고 있고 매일같이 일정하게 잘 유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항 관리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할 건데요. 먼저 뒤쪽 선풀을 청소하기 전에, 앞쪽에 수류가 계속 돌고 있는 상태에서 이끼나 샌드 쪽을 먼저 청소를 해줄 텐데, 이렇게 수류가 계속 돌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 샌드 쪽이나 그 다음에 이끼 쪽, 먼저 이끼 같은 경우에는 스크래퍼로 긁어 주셔가지고 이물질들을 수류를 사용해서 선프로 넘긴 다음 선프를 최종적으로 청소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집에 일단 이런 스크래퍼 하나씩 가지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없으신 분도 계실 텐데요. 어항을 운영하시는 분들 보면 자석 스크래퍼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사실 이 어항 크기가 작아서 자석 스크래퍼가 움직이면서 이렇게 닦기에는 공간이 좀 협소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막대기 모양 스크래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한번 안쪽을 긁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앞쪽이랑 옆쪽을 한 번씩 긁어 주셔가지고 이끼를 제거를 대충 해보면은 이렇게 제거가 안 되고 혹시 남아있는 이끼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지금 거의 대부분 안 닦이는 상황인데, 그 부분들은 이 스크래퍼의 날이 지금 앞부분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서 날카롭지가 않아서 안 긁히는 이끼들이 있는데, 이 제품은 이렇게 면도날로 교체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날 교체를 한 다음에 한번 다시 긁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교체를 한 다음에 긁어보면, 자, 보이시나요? 지금 이렇게 오래 묵은 이끼들을 긁어내고 있는데요. 이 제품을 사용하시는 분들 중 간혹 앞에 면도칼 대신에 넓은 커터칼을 날을 잘라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제 우리가 시중에서 사는 커터칼에는 겉 표면에 기름이 발라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날을 사용하시려면 꼭 깨끗하게 먼저 세척을 해서 기름을 제거하고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옆쪽도 안 긁히던 부분들이 다 긁혀져 나오는데, 어느 정도 이렇게 긁어냈는데 안쪽에 이렇게 이끼 찌꺼기 같은 게 떠다니는 게 지금 보이시나요? 가까이서 보여드리면은 이런데,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끼를 뜯어내서 수류로 이렇게 돌려 놓은 다음에 샌드 청소를 해줄 건데요. 샌드 청소에는 스포이드가 필요합니다. 이런 스포이드가 필요한데,
이렇게 큰 것도 좋고 작은 것도 괜찮습니다. 이 스포이드를 사용해서 샌드를 이렇게 앞쪽 부분서부터 살살살살 예, 물을 집어넣어서 뒤집어 줍니다. 샌드를 뒤집어 주면은 이렇게 분진이 생겨서 나오는데요. 지금 하얗게 뭔가 먼지같이 일어나죠.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샌드 청소를 한 번에 과도하게 하게 되면은 샌드 속에 쌓여있던 유기물들이 어항내로 이렇게 활성화가 돼요. 그러면 이제 뭐 암모니아 폭탄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생물이 다 죽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2주나 3주 정도의 4분의 1 면적 정도씩만 뒤집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이끼도 긁어내고 그 다음에 샌드도 이렇게 한 번씩 뒤집어 줘서 여러 찌꺼기들을 수조 이렇게 물속에 이렇게 띄워놓은 다음 모터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수류로 선프로 보낸 다음에 나중에 선프를 청소해서 그렇게 최종적으로 청소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선프 칸막이에 나 있는 틈 사이로 이물질들이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빨려 들어가면은 뒤쪽 선프에 쌓여 있게 됩니다.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그 부분도 이제 청소를 할 건데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빨려 들어가고 있네요. 자, 이쪽 뒤쪽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자, 이제 선프 청소를 한번 해볼 텐데, 일단 청소하기 앞서서 보충수통이나 그리고 조명 그리고 히터를 먼저 제거를 해줍니다. 일단 조명과 여과기 전원을 끄신 다음에 선프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빼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씩 뺄 건데, 여러분들 지금 안쪽에 구성품들을 이렇게 잘 하나씩 빼서 옆에다 놔야 되는데, 중요한 한 가지를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물생활 하실 때 이런 수건 하나씩 옆에 구비를 해두고 하셔야 합니다. 특히 소금물 같은 경우에는 나무 같은 데 묻어서 그냥 방치하시면은 나무도 변형되고 그런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꼭 물기를 닦으면서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수통과 조명을 제거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선프 내부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빼낼 건데요. 집에 이런 스티로폼 박스 뚜껑 같은 거 혹시 하나씩 가지고 계신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렇게 하얘서 잘 보이고 튼튼해서 꼭 작업 같은 거 할 때면 이런 스티로폼 뚜껑을 깔고 하는 편인데, 자, 이 위에 하나씩 꺼내 보겠습니다. 먼저 이 히터 조절부를 제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제일 위에 스펀지서부터 하나씩 제거를 합니다. 스펀지에 보시면 벌써 이끼 긁은 것들이 이렇게 많이 걸려 있네요. 자, 이렇게 스펀지를 빼내고 나신 다음 활성탄, 이게 활성탄 주머니거든요. 활성탄도 빼내주고, 다음 히터도 빼냅니다. 자, 이렇게 빼놓고 그 다음에 이 안쪽에 여과제를 빼야 되는데요. 여과제를 빼낼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여과제 겉표면에 이제 박테리아랑 이런 게 분명히 살고 있을 텐데, 소금물을 먼저 준비를 해둬서 여과제를 그냥 빼놓으면 아무래도 공기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보면은 박테리아나 이런 것들에 좀 타격이 있을 수도 있어서 항상 이렇게 여과제를 꺼내면 물에 담가 놓는 편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씩 다 꺼내서, 이 물은 같은 소금물이고요. 그냥 맹물에 담가 놓으시면은 똑같이 아마
공기에 노출되어 있는 거랑 비슷한 효과를 내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과제를 제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유막 제거기를 제거할 건데 빼낼 건데, 유막 제거기를 빼내실 때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저 유막 제거기랑 지금 제가 출수구도 다른 걸로 바꿨거든요. 원래 기본 구성되어 있는 그런 게 아니고 오리지널로 바꿨기 때문에 출수구와 연결 호수가 잘 안 빠질 수도 있어요, 처음 연결해 놓으셨을 때.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빼기보다는 유막 제거기와 호수 부분을 떼내시면 더 편합니다. 자, 꺼내서 한번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유막 제거기를 이렇게 빼내면은 지금 호스에 걸려서 잘 안 빠지는데, 자, 이렇게 꺼내면은 이 부분에 이렇게 호스 연결 홈이 있는데요, 이 부위를 호스랑 분리하시면은 출수구랑 호수 부위를 분리하실 때보다 더 편하게 분리를 하실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꺼낸 유막 제거기를 한번 청소를 해볼 건데요, 노블 선포한 기본 구성품으로 저는 소보 여과기를 받았는데, 뭐 협신이나 뭐 다른 게 들어있었다는 분들도 계시고요. 근데 뭐 이 유막 제거기 자체 구조는 다 비슷비슷합니다. 일단 모터 쪽을 먼저 분리를 해주고, 모터 부분에도 뭐가 걸려 있는지, 뭐 이물질들 같은 게 좀 껴져 있는지 그런 것도 먼저 확인을 해주시고요. 지금 분리가 잘 안 되는데, 자, 모터를 이렇게 분리를 해서 확인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쪽 안쪽에 보시면은 스펀지가 있어요. 스펀지도 꺼내서 뭐 이물질 같은 게 많이 쌓여 있는지 확인을 하셔가지고 이 스펀지도 같이 세척을 해줍니다. 자, 아까 스펀지 빼놨던 거랑 이 두 개의 스펀지를 먼저 세척을 해놓고 그 다음 단계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펀지를 세척을 해오면은 다시 조립을 하시면 되는데, 그 전에 뒤쪽 선프 바닥에 아마 슬러지들이 오랫동안 쌓여 있을 거예요. 저 안쪽에 슬러지가 보이시나요? 그 경우에는 아까 보여드렸던 이 스포이드를 이용해 가지고 좀 제거를 해줄 건데요, 이 스포이드를 해가지고 뒤쪽을 선프 내를 이렇게 한 번씩 휘저어 가지고 슬러지들을 물속에 이렇게 띄워줍니다. 이때 분진들이 앞으로 나오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노블 어항 구조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하자면은, 지금 위쪽에 있는 빗살 쪽은 수면이 낮아져서 분진이랑 이런 게 넘어올 수 없는 상태고요, 아래쪽에는 모터 과열 방지로 작은 홈이 하나 있는데, 지금 모터가 제거된 상태라 그쪽으로 나오는 분진들은 좀 미비하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좀 분진들을 이렇게 띄워놓고 그 다음에 스포이드로 빼낼 건데, 해수어항 유지하실 때 항상 양적으로 인풋과 아웃풋이 같아야 하는데요, 저는 항상 이런 표시가 되어 있는 컵에 양을 맞춰가지고 물을 빼주고 다시 일정량을 다시 넣어주는 방식으로 환수를 진행하거든요. 이렇게 선프에 있는 물을 먼저 빼줍니다. 자, 물을 빼면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어항에 생물이 잘 살 수 있을까 물어보시는 분들도 분명 계셨어요. 근데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성형락을 조금 나무 형태로 크게 만들었는데, 이 락을 좀 작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작은 말미잘 한 마리, 그 다음에 니모 두 마리 정도, 그 정도만 키우신다면 아마 키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생물도 너무 무리해서 한 번에 이렇게 막 넣지 마시고 적당한 물잡이 기간 충분히 가지시고,
예, 그렇게 운영을 천천히 해보신다면은 아마 직장이나 집 책상 위에서도 니모의 부비부비를 볼 수 있는 좋은 어항이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쪽 컵 쪽 안에 보시면은 아까 빼냈던 그런 이끼 같은 것도 지금 같이 딸려 나오고 있거든요. 물도 지금 물 색깔도 많이 더러운 걸 보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은 이 여과제를 보고 어떤 분이 이거 담수 여과제 아니냐 그러신 분도 계셨는데, 저는 아직 뭐 그 정도의 고수이지는 않아서 담수 여과제인지 뭐 해수 여과제인지 이런 거 구분을 할 능력이 없어요, 별로. 근데 그냥 거의 맨땅에 헤딩하는 수준으로 수조를 계속 세팅해왔던 거라, 일단은 제 방식대로 그냥 수조만 세팅하고 그 여과제, 이 세트 안에 들어있던 여과제를 그대로 넣어줬는데 아직까지 뭐 생물들이 탈 없이 그냥 잘 지내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찝찝하신 분들은 뭐 해수 전용 여과제 그런 거를 이용해서 세팅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늘 맞춰오는 물의 양이 있거든요. 그 정도 양까지 뒤에 선프에서 물을 빼준 다음에, 예, 이 정도면은 거의 항상 빼오던 양이 있어서, 예, 물을 이렇게 제거를 해주고요. 이 더러운 물은 일단 버려줍니다. 이렇게 물을 빼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빼놓았던 어항 구성품들을 다시 하나씩 조립을 해줍니다. 먼저 스펀지, 예, 여과기가 제일 먼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여과기 조립을 먼저 해야 되는데, 스펀지를 먼저 껴주시고, 그 다음에, 예, 모터도 이렇게 결합을 해줍니다. 그래서 선프에 제일 먼저 넣어줄 텐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호수 연결 부위가 지금 영상에 보시면은, 제가 이쪽으로 빼내 보겠습니다. 호수 연결 부위가 이렇게 생겼는데, 지금 호스를 빼냈거든요. 예, 호수 연결 부위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 부분을 연결을 해주시는 게 아마 더 편하실 수도 있어요. 뭐 저쪽에 출수구 쪽을, 예, 그쪽을 먼저 연결해 주셔도 되고, 이건 편하신 대로 탈착을 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옆쪽에 보시면은 에어 조절기가 있어요. 근데 이게 공기를 빨아들이는 건데, 지금 이 해수어항에서는 이 부분이 항상 물속으로 잠겨있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쪽으로 기포가 나오거든요, 이게 공기로 노출이 돼 있으면은. 자, 이렇게 해서 물속에 담가 주시고, 그 다음에 여과제 이렇게 골고루 분포될 수 있게 하나씩 넣어 주시고, 그 다음에 활성탄 한쪽에 잘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히터,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펀지 순으로, 예, 다시 조립을 해줍니다. 선프로 넘어가는 이 틈들보다 항상 스펀지가 좀 아래쪽에 내려와 있거나 거의 비슷해야 이쪽으로 이렇게 걸러지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예, 그래서 한 요 정도에 약간 저는 아래쪽에 설치하는 편입니다. 자, 이렇게 스펀지까지 설치를 해주고, 이 히터 조절 부위도 이쪽에다가 같이 걸어줍니다. 다음 조명을 이렇게 설치해 주시면 되는데요.
조명을 설치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하나 남았습니다. 아까 빼놨던 물의 양만큼 새 해수를 미리 타놨거든요. 그래서 그 양에 맞춰가지고 새 해수를 타서 다시 넣어줍니다. 한 500ml 정도 타면은 항상 양이 비슷하더라고요. 이렇게 양을 어느 정도 맞추어야 염도에도 변화가 없고 항상 인풋과 아웃풋이 비슷하기 때문에 넣으실 때도 어항 쪽에 바로 넣으시는 것보다 뒤쪽 선프 쪽으로 넣으시는 게 생물들한테 스트레스도 좀 덜 주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자연스럽게 물이 섞이고 물속에 이렇게 조금 뭐 폭포수 같은 그런 효과도 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선프 쪽으로 이렇게 살살 부어가지고 섞어주신 다음에 다시 조명을 설치하시고 가동을 해주겠습니다. 자, 처음에 이렇게 기포가 좀 생길 수도 있는데 점차 아마 줄어들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 15큐브 어항 관리법에 대해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선프랑 그 다음에 앞쪽 수조도 한 번씩 청소를 해주어서 아마 생물들도 조금 숨통이 더 트이지 않았을까 싶네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환수나 보충수만 잘 채워줘도 잘 살아가긴 하지만 누적된 이물질들도 한 번씩 제거를 해주면 더 좋거든요. 뭐 그렇게 많은 손길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환수도 많은 양이 필요 없습니다. 방금 보여드렸다시피 1주, 2주 정도에 500ml 정도씩만 환수를 해줘도 지금 굉장히 많이 해주는 거거든요. 총 양이 한 3, 4리터 밖에 안 되는데 양이 어찌되었건 항상 꾸준하게만 관리를 해주신다면 생물들도 아마 타격 없이 잘 키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를 해볼 건데요. 혹시라도 이 어항이나 다른 어항 궁금사항은 언제든지 올려주셔도 되는데 저번에 한 분이 45큐브나 35큐브 세팅기를 좀 올려달라고 하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미 그 어항들은 제가 집에 세팅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45큐브랑 30큐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처음서부터 다시 세팅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서 죄송하지만 지금 어항의 운영 방법을 자세하게 소개해드리는 방법으로 영상을 또 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혹시라도 궁금사항 있으면 댓글로 언제든지 남겨주시고 시간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한 번씩 눌러주신다면 저희 집 니모나 물고기와 산호들이 좀 더 부유하게 더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